건강한 치아도 꼭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치과 의사도 있었어요. 중세시대 때는 심지어는 치아를 건강할 때 미리 다 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예전 중세시대 때 프랑스 왕 중에는 건강할 때 치아를 다 빼내고 틀니를 끼고 지냈던 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치과 이야기 윤창민입니다. 치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치료는 아무래도 충치 치료일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치료는 뭘까요? 바로 신경치료입니다. 신경치료를 하고 나면 아팠던 치아도 가라앉고 참 좋은데요. 가끔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통증이 사라지지 않거나 예전에 신경치료를 하고 멀쩡히 잘 쓰던 치아가 다시 아파서 재신경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현상이 왜 생기는지 재신경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재신경치료를 이해하려면 우선 신경치료란 무엇인지부터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신경치료는 치아의 가장 안쪽에 있는 신경을 제거하고 소독한 뒤 밀봉을 해서 치아 내부로 세균이 다시는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치료입니다. 이 과정에서 치과 의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겪게 되는 어려움은 신경관을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신경관은 고속도로처럼 시원하게 뚫려 있는 길이 아닙니다. 양파 뿌리처럼 복잡하게 생겼어요. 이러한 신경가지 하나하나를 모두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메인 신경관만 확실하게 청소한 후에 나머지 신경관들은 소독약을 넣어서 소독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미량 남게 되는 세균 그리고 오염물들은 완전히 밀봉을 해서 활성화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라도 발생한다면 염증이 재발하고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치료 과정에서 오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세균 중에서는 아무리 소독을 해도 제거되지 않는 세균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재신경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재신경치료는 당연히 한번 실패한 신경치료를 다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높은 수준의 신경치료 테크닉이 필요하고 성공률 또한 일반 신경치료에 비해서 낮습니다. 치아 뿌리가 완전히 막혀 있거나 혹은 치아 뿌리에 구멍이 뚫려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재신경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치아를 아예 빼서 뿌리 끝을 잘라내고 다시 심는 수술적인 신경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치아를 소독하는 등 치아를 살려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재신경치료의 경우 염증이 발생하고 나서 최대한 빨리 치료에 들어가는 것이 치료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신경치료를 잘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신경치료를 하지 않도록 구강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기 점검을 통해서 충치가 너무 커지기 전에 사전에 발견하는 것이겠죠? 신경치료는 치아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우리 집에 있는 청소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집안이 원래 정돈이 잘 되어 있는 집은 청소가 금방 끝나겠죠. 그런 경우에는 한 번 내원에 하루 만에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집안이 너무 많이 어질러져 있어요. 그러면 청소하는데 오래 걸리겠죠. 그런 경우에는 보통 3번 내원이 필요해요.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날에는 신경 뿌리 끝까지 다 청소가 들어가진 않고요. 머리부터 해서 신경 한 중간쯤까지 청소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날에는 뿌리 끝까지 제대로 청소가 들어가고 마지막 날에는 이 청소가 끝난 치아를 밀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회 내원을 하게 돼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보다 의료기술이 덜 발달해 있고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이 정립이 덜 돼 있었기 때문에 이상한 치료들도 사실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신경치료는 건강한 치아도 꼭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치과 의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멀쩡한 치아를 전부 다 신경치료해서 당신은 이제 치과에서 아플 일은 없을 거예요, 이런 치료를 주장하셨던 분들도 있고요. 더 과거로 돌아가면 좀 특이한 일화들이 있어요. 중세시대 때는 심지어는 치아를 건강할 때 미리 다 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예전 중세시대 때 프랑스 왕 중에는 건강할 때 치아를 다 빼내고 틀니를 끼고 지냈던 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 치아는 앞쪽에서 뒤로 갈수록 변이가 많습니다. 이 앞쪽에 있는 치아들은 대부분 특정 몇 개의 타입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가 굉장히 빠르고 쉽게 되는데 사랑니의 경우는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생겼어요. 뿌리 길이, 크기, 모양, 개수 전부 다양하고요. 심지어는 그들끼리 서로 굉장히 꼬여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랑니는 신경치료를 안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합니다. 앞에 치아를 빼신 분들이 사랑니를 끌어와서 사용하려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랑니를 살려야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그럴 때는 신경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치과 의사들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치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